서울의 지금 부동산 경매가 언제 매각이 제일 안 되냐? 지난 1년 정도가 가장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 이제 11월 달이죠. 예, 11월 달에 오늘이 이제 3주 차인데 제가 이제 매월 이 시황 방송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또 매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매 통계와 또 수급 데이터, 그다음에 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리치고에 가서 경매에서 매각 통계 가시면은 나와 있고요. 기간을 제가 이제 20년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경매 건수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11월 달이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경매가 이제 537건, 이제 보시면 이제 11월 이제 시작이라 아직은 이제 많이 안 올라온 것 같고요. 10월 달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일단 월이 지난 10월 달 데이터로 보니까 13,293건의 매각 수가 3,324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역별 매각 통계를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이제 3개월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어디가 경매가 많은지를 좀 봤더니 일단 서울이 굉장히 많고요. 경기도가 굉장히 많고요. 경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서울과 경기도가 지금 경매 수가 가장 많다. 물론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가 이제 뭐 부동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은 이제 경남 쪽. 그래서 희한하게 경매가 많은 데가 경자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경기도랑 경남 이곳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 폭탄이 많았던 인천이 좀 있는데, 보시면 입주 폭탄이 많았던 대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최근 3개월 동안에 경매 건수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니까 20년 만에 최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데이터를 20년으로 제가 정했고, 여기서 서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서울을 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일단 경매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경매가 낙찰이 잘 되면은 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요, 요게 지난 2003년 11월 달부터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금리 위기 때 낙찰이 제일 안 됐을 때가 언제냐면 2008년 10월, 11월, 12월 요때가 서울의 이제 경매 낙찰률이 얼마였냐면요, 매각률이 20%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채 정도가 나오면은 한 20채 정도가 이제 매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할 때 매각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또 떨어지면 2003년, 4년 요때는 또 카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요때도 매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그래서 2003년 4년에 낮았었고, 그다음에 금융위기도 낮았었고, 그다음에 항상 보시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특히 서울이 좋았기 때문에 매각률이 이제 30% 이상의 되게 좋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요게 이제 언제부터냐면요, 2022년 9월 달부터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진짜 이제 심각해졌을 때. 근데 이때 보니까 22년 9월 달 이후로 어때요? 한 번도 지금 20%를 넘지를 못합니다. 잠깐 20% 됐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최신 데이터가 11월 달 데이터인데, 지금 이제 나온 물건이 52건에 지금 5건 매각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실시간으로 다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달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지금 매각률이 10%예요. 근데 10월 달은 얼마냐? 10월 달은 16%입니다. 그러면은 9월 달은 얼마냐? 9월 달은 19%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0% 밑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그만큼 경매 건수는 아까 많아지는 거 다 보셨는데 매각이 되지 않는다. 왜 매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지금 경매로 나오는 것도 사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률이 이렇게 낮은 거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03년 11월 달부터 지금 20년 됐잖아요. 20년 중에서 서울의 지금 부동산 경매가 언제 매각이 제일 안 되냐? 지난 1년 정도가 가장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근데 지금 무슨 카드 사태나 금융 위기나 이런 게 왔나요? 이런 거 없죠.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매각률이 좋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요런 걸 우리가 가늠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매매 전세 수급 거래 동향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볼 수 없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현재 이제 유료 버전이 또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1년에 150만 원 되는 이제 리치고 엑스퍼트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었는데 조만간 리치고 앱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 오픈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일단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서울의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자, 보시면 얘가 어때요? 이렇게 치솟고 있죠. 얘가 매도자 많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8월 중후반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언제 이랬어요? 네, 이때 이랬죠. 22년 5월달 이후로 5, 6, 7 그러면서 8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8월 달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돼 이후로 가장 큰 급락이 왔죠.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급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매수인데 매수에 거의 없어요. 제가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최신으로 데이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빨간색이 매수인데 거의 없죠? 매수가 많으면 거의 없다.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제가 댓글도 좀 보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댓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제 뇌피셜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저는 항상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이 이제 나의 자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를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내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냥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동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좀 더 현명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문화를 제가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조만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결정을 좀 내려서 공공 데이터 그 다음에 리치고에만 있는 이런 부동산 또 데이터 그리고 정말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 되시는 분들의 그런 집단 지성이 모인 그런 부동산 데이터가 펴진다라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동산 어떤 토론의 장, 어떤 커뮤니티 어떤 플랫폼화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조만간 따로 제가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분들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동참을 해서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매매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22년 지금 7, 8월 달부터 나타났던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되게 비슷한 모습이고요. 자, 근데 전세 시장도 제가 조금 지금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전세는 제가 그랬죠. 전세 거래량이 많이 늘고 매물이 줄어들면서 지금 전세가 되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에는 전세 데이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세 수급이 한 120까지 올라갔다가요. 다시 서울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조금 살짝 내려가고 있다. 자, 그런데 전세가 매물이 많이 줄었었는데 전세가 매물이 또 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거래를 좀 보시는 것처럼 매매 매물은 계속 늘어났죠. 7만 8천 채 정도 되는데 전세 매물을 보면은 전세 매물은 원래 4만 5천 채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4만 9천 채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세 매물도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전세 수급은 또 정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은 매매로 물건을 내놨는데 매매 매물이 아예 거래가 없잖아요. 안 팔리고 너무 많은 매물이 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라도 전세로 한번 돌려보자라고 하는 수요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세 거래량은 2월, 3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마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 그럼 지금 되게 또 전세가가 막 폭등한다 막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지금 전세가도 많이 그동안 올라왔던 전세가도 조금 정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에서 한두 달 정도만 더 지난다라면 전세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갈지 아니면 정체를 할지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을지가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뭐 특정 전문가가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동향. 그러니까 거래 동향을 보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자,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밑으로 왼쪽으로 다 빠지고 있죠.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이야기는 뭐예요? 거래가 지금 급격하게 매매 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이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언제 고점 찍었어요? 네, 9월 초중반에 고점 찍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거래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6.5인데 이거는 4월달 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올해 4월달.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다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매매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전세 보이세요? 전세 거래량 이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전세도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전세 매물이 다시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옛날 데이터 가지고 구닥다리 데이터 가지고 지금 또 내년에 입주 물량 없다고 지금 서울에 전세가 폭등 오고 또 이게 다시 매매가를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발빠른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전세 시장,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 이어서 전세 시장도 뭔가 지금 살짝 어떤 이렇게 잘 올라오던 게 일단 멈췄다. 제가 당장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전세 거래도 줄어들고 전세 매물 쌓이고 전세 수급 다시 안 좋아지면은 전세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서울만 이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도 보세요. 경기도도 매매 거래 다 꺾였죠. 전세 거래 꺾였죠. 그다음에 인천 볼게요. 인천도 인천은 뭐 거래량 완전 올해 1월 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보이시죠? 확 줄었죠? 전세 거래도 확 줄었죠? 자, 대구 볼까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매매 확 줄었고 전세 확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종 같은 경우도 어때요? 세종도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매매 거래가 2월 달은 이렇게 활발한데 지금 11월 5일에는요 이렇게 줄었습니다. 거래가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도 10월 달에 많이 늘었다가 지금 11월은 조금 약보합을 좀 보이고 있고요. 충북도 보시면 충북도 매매 전세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가 상당히 지금 한산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쪽 제주, 그다음에 대구, 전북, 광주, 부산, 전남, 인천, 서울, 경기 요런 데 대전 웬만한 지역 다죠. 이런 데들은 지금 상당히 거래가 많이 쪼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제 22년 8월 달부터 나타났던 이 엄청난 급락세가 다시 재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꾸준히 제가 해 나갈 거고 저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집단지성으로 좀 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와 문화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후세들이 이제는 너무 이제 어떤 부동산으로 투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좀 완만한 물가 상승 정도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같이 한번 이바지해보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많다.